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오늘은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저는 촬영을 정말 오랜만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날을 조금씩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가 조금 더 재밌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은 부득이하게 하루에 분량을 채워서 찍어가지고 올리게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그 24일 수요일에 영상을 촬영을 했거든요. 촬영을 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토요일에는 제가 촬영할 여건이 안 돼서 찍지 못했고요. 그래서 오랜만은 아닌 것 같지만 한 번에 쭉 이어서 촬영을 하는 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되게 파란만장한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사건을 좀 많이 생략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최대한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야 들으시는 분들도 재밌고 그런데, 제가 한번 최대한 생략하지 않고 풀어서 얘기를 하도록 해볼게요. 24일에 저는 면허 주행 시험이 강아지가 들어오고 싶다 그래서 잠시만요. 24일에 저는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눈이 빨리 떠진 거예요. 저는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핸드폰을 확인을 하는데, 그 카카오 채널로 문의가 온 게 있나 없나 가장 먼저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넘어가서 가족들이나 뭔가 누군가가 저한테 필요한 연락을 남겨놓은 게 있나 쭉 보고, 그 다음에 도안이티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도안이 혹시 팔린 게 있나 없나 한번 들어가 보고, 다음에 인스타로 들어가서 인스타 DM으로 가서 혹시 DM으로 문의를 주신 게 있나 없나 보러 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눈을 뜨면은 문의 위주로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 딱 켜서 들어갔는데 제가 에어 카디건을 판 지가 4일 지난 상태였어요. 20일에 판매를 시작을 하고 21일, 22일, 23일, 24일 하니까 4일이 지난 상태였는데, 어떤 분이 넥라인이 너무 넓다는 피드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검토를 해보고 수정사항이 생기면은 안내를 드리겠다고 하고, 왠지 또 뜨시다가 풀으시는 분이 계시면 속상할 것 같으니까 공지를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원래는 제가 식사를 하고 시험을 치러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진짜로 넥이 좀 지나치게 넓은 것 같아서 수정을 했어요. 다시 계산을 하고, 그 시험장에는 그냥 진짜 추레하게 그 선크림을 발랐나? 선크림도 못 바르고 세수만 하고 갔던 것 같은데, 계산을 하고 밥도 못 먹고 갔죠.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배포를 할 수 있는 시간대여가지고 주행을 하러 갔어요. 근데 제가 그런 피드백 같은 거가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미숙해가지고 막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저 도안 처음 팔 때처럼, 도안 처음 판매를 시작했을 때 제 첫 도안 글리터 가디건 앤 탑을 판매할 때도 엄청 떨렸거든요. 막 심장을 입 밖으로 토할 것 같다고 뜻친 분들한테 막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만큼은 아니지만 아무튼 엄청 긴장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장에 딱 도착하니까 다른 긴장으로 엄청 떨리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주행 연습을, 교육을 받아봤으니까 뭐뭐가 잘 안 되는지 제가 스스로 알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막 이렇게 되뇌이면서
코스도 이제 어려웠던 코스들 위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주행 시험을 두 사람이 같이 차를 타서 시험을 치게 돼요. 그래서 감독관 선생님 계시고 시험 치르는 사람, 수험생 두 명이 이렇게 타게 되는데, 그래서 채점할 때 부정행위가 있었나 없었나를 참관시키는 의미로 거기에 이제 앉혀놓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학생으로서 뭔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별로 알 수가 없고요. 정말 위험하고 큰 사고를 내지 않은 이상 여기에서 진짜 확실하게 실격인데 시험이 안 멈추네 이런 거 아닌 이상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탔고, 제가 두 번째로 시험을 치게 돼가지고 저랑 같이 탄 분의 시험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좀 어려운 코스가 됐어요. 코스 중에서도 C코스가 됐는데, 그래서 그분이 가는 길을 이렇게 주시하면서 저도 속으로 이제 그 코스를 리뷰를 하고 있었죠. 여기서 차선을 바꿔야 되고, 여기서는 뭐 기어를 변속해야 되고, 뭐 그런 거를 막 하고 머릿속으로 하면서 막 보고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두 번 정도 감점이 있으셔서 꽤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그거 말고는 딱히 이제 감점을 할 만한 요소가 없었거든요. 그분이 시험을 너무 잘 치르고 나서 이제 제 코스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완전 랜덤으로 나오거든요. 긴장하면서 했는데 제일 쉬운 코스가 나온 거예요. D코스라고. 보통 이제 그 유턴이랑 좌회전이랑 우회전이랑 이런 거를 몇 번, 그러니까 좀 많이 하게 해가지고 코스가 복잡해지고 차선 변경도 많아지는데, 제가 고른 거는 처음에 이제 쭉쭉쭉 차선 변경을 한 다음에 쭉 가서 유턴을 해가지고 한 번 바꿔서 이렇게 오면 되는 진짜 간단한 기역자 모양의 코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이제 제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 그게 이제 차선 유지라던가, 저는 속력도 좀 신경을 써야 됐던 게, 그쪽 시험장 쪽이 아무래도 시험 차량만 제한 속도를 지키고, 이제 보통 운전하시는 분들은 60이 넘도록 그냥 밟으신단 말이에요. 제한 속도가 50인데 카메라 있는 쪽에서만 조금 감속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앞차 따라가다가 60을 넘을 뻔한 거예요. 근데 60이 넘으면 바로 실격이거든요. 운전을 하다가 별 생각 없이 계기판을 살짝 봤는데 58 이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엑셀에서 발을 이렇게 슥 떼고 속도를 좀 줄여서 제한 속도에 맞춰서 갔고요. 그러고 또 제가 어려운 코스들만 계속 신경 써가지고 외웠다 보니까 제일 쉬운 코스를 조금 놓친 거예요. 제가 차선 변경을 할 때 깜빡이를 너무 키자마자 들어간다, 그러고 너무 들어오자마자 빨리 끈다, 뭐 이런 피드백도 있었고, 그 차선 변경을 할 때 실선에서도 하면 안 되고, 그 횡단보도 같은 데는 선이 아예 없잖아요. 그런 선이 없는 데서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자꾸 그런 횡단보도 같은 데에서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하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번 배우고 나서도 그게 이제 깜빡깜빡 해가지고 이상한 데서 차선 변경을 했었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이제 교육 마지막 날에 이렇게 들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어가지고, 아, 무조건 점선에서만 차선 바꾼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저희가 학원 쪽으로 좌회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고가도로를 타면 좌회전을 못하고 쭉 이제 저 건너편까지 가게 되는 거고, 고가도로 옆으로 빠져야지 좌회전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차선을 바꿔야 된다는 거를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가도로 타는 데를
그냥 이렇게 타고 가고 있었고 제 앞에 엄청 커다란 쓰레기차인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정말 그 너머의 앞쪽이 안 보이는 엄청 큰 차가 있어서 그쪽이 고가인 줄 모르고 그 차 따라갔다가 그 차도 좌회전에서 빠져야 됐는데 고가 타는 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실선으로 바뀐 부분에서 이렇게 차선 변경을 했는데 그 차가 빠지고 나니까 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옆으로. 그래서 어머 어떡해 이러고 서둘러서 차선을 변경을 하고 뒤에 분이 너무 감사하게도 껴주셨어요. 제가 타이밍이 좋았던 건지 뒷분이 좀 봐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모를 때는 깜빡이를 켜야 되니까 깜빡깜빡해서 감사하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때 차선 변경 안 하고 고가 탔으면 실격이거든요. 진짜 심장 쫄였습니다. 그래서 그 실선에서 차선 바꾼 걸로 그 감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제가 긴가민가 한데 원래는 이제 좌회전을 해서 쭉 가다가 어디 다리 밑에서 그 공간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비상등을 켜고 시험을 마치는 식으로 진행이 됐었어가지고 제가 애초에 꺾을 때부터 2차선에 있어야 됐어요. 1차선에 있으면 안 되고. 근데 제가 1차선에서 꺾은 거예요. 근데 경로 이탈은 아니니까 실격은 아니고 그냥 차선을 좀 더 많이 바꿔줘야 되는 건데 차선을 바꾸려고 한 그쪽이 좀 많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선을 바꾸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차가 밀리니까 계속 이렇게 움찔움찔 가잖아요. 근데 조금 여유가 있어야지 저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움찔움찔 하다가 이제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거 기어를 뉴트럴에 놔뒀어야 했는데 그냥 드라이브에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감점 10초가 지나면 감점이거든요. 기계에 요즘에는 기계에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감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감점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아마 그렇게 크게 2번 감점이 있어서 나쁘지 않은 점수로 합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 막 무섭다, 막 어쩌고저쩌고 막 엄청 긴장하고 그랬었는데 도로주행 한 번 만에 면허를 땄어요. 그래서 면허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저 이제 운전이 법적으로 가능한 여자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하냐 하면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땄고 제가 기능 시험을 치러 갔을 때 첫 기능 시험에서 제가 기능을 한번 떨어졌거든요. 첫 기능 시험을 칠 때 뭔가 겹으로 안 좋게 그러니까 사소한 일이지만 조금 결과가 좋지 못했어가지고 그때 되게 속상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까봐 엄청 긴장하고 있었는데 주행이 붙었으니까 아 됐다 이제 가서 그 오류 수정하고 그거 발송해드리면 된다 생각을 하고 룰루랄라 집에 가가지고 전송을 다다다 보내드리고 공지를 다다다 드리고 이제 저는 만족을 했죠. 만족을 했어요. 그게 24일에 있었던 일이고 25일에는 제 어머니 생일이어가지고 생일이라 해야 되는지 생신이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게 요즘 어르신들한테 어른분들께 생신이라고 하면은 나이가 많다는 뜻이냐라는 식으로 조금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간혹.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냥 생일로 통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특히 여자 어른분께 말씀을 드릴 때는 생신 축하드려요 라고 하면은 사실은 존경하는 의미로 그런 명칭이 붙은 거지만 내가 나이가 많다는 거냐로 좀 기분을 나빠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생일 축하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완전 삼천포네요. 최근에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생일이셔가지고 제가 생일 축하드려요 이러고 단톡방에 보냈는데 제가 막내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이 다 소장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예의 없는 애가 되기는 했는데 따로
다들 그냥 잠깐 생신이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말았을 것 같아서 저도 크게 거기에 연연하고 있진 않긴 한데, 아무튼 저희 엄마가 생일이어가지고 그 면허가 시험을 붙어도 당일에는 면허증이 발급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하루 기다렸다가 면허증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날이 제가 운동을 예약해둔 날이어가지고 조금 바쁜 거예요. 운동을 갔다가 면허 발급 신청을 하고 발급을 받고 이제 저녁 식사 자리에 가면은 뭐가 이렇게 촉박해가지고 뭐를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하루를 보냈어요. 그렇게 보내고 이제 26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금요일이 됐는데 저는 요거를 뜨고 있었어요. 요거를 룰랄랄라 뜨면서 이거 빨리 떠서 입고 싶다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뜨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확 쎄한 거예요. 제가 몸통, 소매 분리를 딱 하고 몸통을 뜨고 있던 중이었는데, 제가 그 수정을 해서 보내드린 도안이 내액이 넓다고 했으니까 이 소매 분리 전까지만 수정을 해서 보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버튼밴드 단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밴드 다시 계산해야 되는구나 이러고, 그래도 그때 보내드린 거를 콜을 잡아서 뜨셨으면 아직 버튼밴드는 뜨고 계신 분이 없을 테니까 빨리 고쳐서 보내야겠다 이러고 고치려고 딱 들어갔는데, 제가 처음 시작 콜을 잘못 적어둔 거예요. 노트에 계산해둔 대로 안 쓰고 그것보다 더 많이 코수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크를 줄이긴 줄였는데 사실상 좀 덜 줄어든 상태로 재발송을 했는데, 그 부분은 코 잡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또 푸르는 분이 계실 텐데 제가 거기서 엄청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저도 도안 작가이기 전에 니터니까,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저는 풀렀다가도 뜨고 풀렀다가 뜨고 해서 5번 풀러도 계속 뜨는 좀 집착이 있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은 저 같지 않고 한 3번쯤 풀으면은 다시는 뜨기 싫잖아요. 뜨기 싫으실 걸 아니에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지를 이제 돌리면서 버튼밴드를 수정을 하고 처음 시작호 부분을 수정을 해가지고 그 도안을 다시 이제 돌리면서 제가 진짜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크게 상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근데 그분들만 혜택을 드리는 건 좀 불공평한 것 같아서 제가 도안 오류를 2차 수정했던 것까지 겪으신 분들한테 제가 부분적으로 환불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가장 마음이 쓰였던 분은 그냥 그 속이 많이 상하시고 많이 실망하셨다고 하시고 그 환불을 안 받아가셔서 제가 되게 마음이 쓰여요. 뭐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그 속상한 마음에 대해서 해드릴 수 있는 보상이 이제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생각하면서 부분 환불이라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받아가셔가지고 그게 되게 마음이 쓰여가지고 뜨개수다를 촬영을 하는데, 제가 지금은 좀 나아졌거든요. 이제 멘탈적으로 좀 회복을 했어요. 제가 실수를 한 거는 맞지만 가능한 선에서 빠르게 대처를 했고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상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멘탈을 좀 이제 많이 보듬었습니다. 계속 안 그러면은 죄인처럼 지낼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멘탈 회복을 좀 하고 영상을 찍는 건데, 제가 수요일에 영상을 찍을 때 정말 한 20분 가까이 죄송하다는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에어 카디건을 구매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구매하신 분 중에서도 속상한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닌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다양한 층이 있는데 제가 너무 그분들에 대한 사과만 공지에서도 하고 따로 연락도 드렸는데 유튜브에서까지 너무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가능하면 막
행복한 얘기까진 아니더라도 제가 너무 침울한 부분은 이제 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숨기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은 즐거운 뜨개 하시면서 좀 더 즐거운 내용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로 인해서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금요일에 있었던 일이고, 토요일에는 정말 멘탈 회복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냥 촬영을 할 생각도 안 들었고, 하루 종일 그냥 뜨개도 별로 안 하고 좀 쉬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푹 쉬었고, 그 다음에 일요일에 리즈님이랑 쩌뉴님이랑 만나가지고 평양냉면 먹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집 간 거였거든요. 거기 갔다가 카페 뜨개 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어디를 갔냐면, 제가 을밀대를 되게 좋아해요. 평양냉면집 이름이 을밀대인데 그 분점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본점만 엄청 맛있어요. 분점들은 조금 맛이 많이 다르고 많이 떨어지거든요. 을밀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평양냉면을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평양냉면이 호인지 불호인지 테스트하기 좋은, 크게 호불호를 타지 않을 만한 평양냉면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육수에서 고기 향이 되게 진해요. 그래서 한국 한식이 비건이 거의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고기 육수가 들어가든 생선 육수가 들어가든 완전히 비건인 음식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비건이신 분들이면은 그 육향이 강한 게 굉장히 크게 불호이겠지만, 아직까지는 제 주변에 비건을 하시는 분들은 호불호보다는 좀 더 신념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 만나면서까지 비건식을 철저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유하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란까지는 먹는다던가, 계란 치즈 여기까지는 먹는다던가, 뭐 완전 스트릭트하게 하기는 힘들어서 그렇게 하시는데, 아무튼 고기 맛이 굉장히 진하고, 메밀 맛은 오래 씹어야지만 그 고소함이 올라오기 때문에 정말로 다른 평양냉면 집에 비해서 초심자들이 가기 좋은 그런 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슬슬 날이 풀려가지고 냉면이 생각나기 시작할 시즌이잖아요. 줄이 엄청 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줄을 서서 들어갔어. 원래는 거기가 번호표 뽑고 대기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전화로 연락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근처에 서 있으면서 자기 번호가 불렸을 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번호 시스템으로 바뀌었을 때 왜 이걸로 바꿨지? 별로 의미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랜만에 가니까 그게 다시 줄 서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줄을 서서 들어갔는데 다시 먹어도 너무 맛있었고, 다음에 다른 집 가자고 했습니다. 쩐유님이 그때 평양냉면을 처음 드셔보시는 거였는데 거기에서는 괜찮았나 봐요. 근데 사실 거기는, 을밀대는 초심자한테는 허들이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조차 맛이 없었으면 평양냉면은 진짜 안 맞는 거고, 거기가 괜찮았다 그러면 이제 다른 집들도 좀 시도를 해보면서 본격적으로 호인지 아닌지, 자기 취향은 어느 집인지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쩌니님이 다행히도 제가 걱정을 좀 했는데 맛있게 드셔주셔가지고 제가 좀
제 맛집을 소개하는 거여가지고 긴장을 좀 했나 봅니다. 리즈님도 을밀대를 먹어본 적은 있는데 그렇게 맛있는지는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모이니까 자기가 갔던 데가 요 지점이 아닌 것 같다고, 분점인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안경을 쓰고 열심히 설명을 했죠. 그 쩌뉴님이 오타쿠들이 자기 좋아하는 거 눈동자 막 반짝반짝 빛내면서 설명을 할 때 안경 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안경을 끼고 막 설명을 했죠. 분점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고, 그래서 본점이 얼마나 대단하고 막 그런 거를 열심히 얘기를 하고 이제 맛있게 먹고 카트를 하면서 이제 수다를 많이 떨고 왔는데, 제가 카트를 간다고 영상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게 기대가 된다고 하시는 분들인지 분인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런 댓글이 달렸거든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늘의 음료는 사놓고 냉장고에 넣어뒀던 맥도날드 커피입니다. 제가 밖에서 촬영을 하는 거는 아직 좀 쑥스러워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오지는 않았고 사진만 잠깐 찍어서 스토리로 공유를 했는데, 아니 여러분, 저는 너무 웃겼던 게 그 야놀더를 저만 들고 다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쩌뉴님이 그날 2구짜리 야놀더를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나가지고 찾았다, 네, 야놀더 메이트하고 스토리를 올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웃겼거든요. 보고 웃으면서 쩌뉴님한테 이거 야놀더 들고 다니면 제 뜻친들이 징하다고 막 그러는데, 막 쩌뉴님 2구짜리 들고 오셨네요. 나보다 심한 사람 나타났네? 이러면서 막 웃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뚜벅이인데 야놀더를 들고 다니고 쩌뉴님은 차를 끌고 다니세요. 그래서 2구짜리도 사실상 거뜬하십니다.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징한 놈인 걸로 판별이 났습니다. 너무 즐거운 카트 시간이었고, 그때는 요거를 안 가져가고, 요게 아무래도 제가 콘사 2개를 안 감아놓고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 보이시려나?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 각 콘에서 이렇게 풀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두 콘에 이 커다란 편물까지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사실 소매분리까지만 되어 있었나? 몸통을 조금 더 떴나 해서 이렇게까지 크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쩌뉴님에서 구매한 죽음과 삶 레이스 단독으로 그 무료 도안으로 출시 예정인 도안을 다시 한번 뜨고 있는데, 그거를 가져가서 사장님께 보여드리려고 가져갔었습니다. 그러고 제가 그거 뜬다고 하니까 쩌뉴님이 그 레이스 단독 스와치를 뜨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사장님 어머니께서 제 채널을 보신대요. 그 채널을 이제 자주 봐주신다고. 우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런 곳에서 뜻밖의 구독자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그거를 레이스 단독을 뜨는 거를 보셨나봐요. 그래가지고 쩌뉴님이 이번에 제가 유캔이 레이스 2합 3mm로 뭘 뜨고 있어가지고 스와치를 냈다 이랬는데, 어머니께서 아니야 레이스 한 겹이야 이랬는데, 쩌뉴님이 아니야 레이스 2겹이야 이러고 이제 옥신각신 했는데, 결론은 레이스 한 겹이 맞았다는 점 어머니 1승 축하드립니다. 가셔서 커버 한 겹 맞잖아 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거를 들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뜨개를 해서 제가 거기에 가져가서 뜨려고 코를 잡고 등판까지 떴다가 등판에서 실을 끊고 이제 앞판에서 다시 코를 주워서 넥을 해서 조금 내려온 다음에, 그러니까 앞판끼리 먼저 왼쪽 오른쪽을 합친 다음에 좀 더 내려와서 앞뒤판을 합치는 식으로 뜨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편하게 뜨려면 이 앞판 왼쪽 오른쪽을 합친 데까지 떠서 가져가야지 좀 편하게 뜰 수 있는데 완전 불편하게 가져간 거예요. 등판까지 뜨고 실을 끊고 가져가서 제가 앞판 네크라인을 들어가면서 경사를 해야 되는 거를 뜨개 카트에 가져간 거죠. 그래가지고 잠깐 동안에 3명이서 초집중 플로우를 타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시간, 마가 뜨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 아무튼 그거를 떴고요. 또 이것도 너무 웃겼어. 언급하면은 별로 안 좋아하시려나? 부끄러워하시려나? 잘 모르겠네요. 제가 스토리에 이거를 언급을 했더니 쑥스럽다고 하셨나?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저랑 리즈님이랑 같이 있는 걸 보고 인지 부조화가 온다고 이거 세계관 충돌 아니냐고 그 리즈님 뜻친분께서 같이 있는 카톡방에다가 그렇게 보내셨다고 리즈님이 너무 웃기다고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저도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엥? 세계관 충돌? 왜지? 이러고 도안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그런가? 이러면서 막 웃었는데 이 얘기가 너무 웃겨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거 듣고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좋아했고요. 너무 좋은 나머지 스토리에 올려버렸는데 유튜브에서까지 언급하게 됐네요. 혹시 쑥스러우시다면 조금 죄송하게 됐습니다. 리즈님이랑 저랑 도안 스타일은 되게 다른데 얘기하는 거는 너무 재밌어요. 입맛도 맞고 평양냉면 얘기할 때도 너무 재밌고요. 이제 사실은 리즈님 성격이 크게 사람을 타지 않을 것 같아요. 되게 엄청 사랑스러우셔가지고 막 이렇게 되게 재밌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에 가서 깔깔만 하다가 오거든요. 쫀유님도 진짜 웃기시고 리즈님도 되게 재밌으시고 해가지고 네, 의외로 세계관 충돌처럼 엄청 거대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다음에는 다른 평냉집 가자고 하고 귀가를 했습니다. 귀가하는 길에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알게 되고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동아리가 같아가지고 친하게 붙어 지내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2월에 생일이었어요. 저는 1월에 생일이고 거의 딱 한 달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생일 때 맞춰가지고 생일 선물을 사놨는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저희가 넷이서 보거든요. 같이 동아리 했던 친구들끼리 넷이서 만나는데 이 넷이서 시간이 절대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물을 사놨는데 썩을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잠옷이어가지고 썩지는 않지만 정말 집에 남의 귀한 선물이 계속 방치되고 있어가지고 둘이서라도 만나자 해서 만나가지고 선물을 주면서 제가 그 친구가 화장품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코덕인 친구인데 제가 별로 코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잘 맞는 거 뭐 쿠션 하나, 뭐 블러셔 하나, 섀도우 팔레트 4구나 6구 같은 거 하나, 그리고 립 한두 개 정도만 사다 놓고 걔네만 주구장창 쓰고 싶단 말이에요. 뭐 새로운 거를 막 실험을 해보면서 막 다른 스타일을 연출하고 이런 거 너무 귀찮아요. 그냥 대충 이렇게 벅벅 바르고 나가도 예쁜 애 소리 들을 수 있는 정말 나한테 딱 맞는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별로 코덕은 아니죠. 코덕은 이제 나한테 맞지 않는 거여도 다양한 거를 시도해보고 이런 걸 좋아하는 친구들인 거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화장품이 어떤 제품이 좋은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개업을 하기 전에 화장품을 구비를 아무래도 해둬야 되다 보니까 저는 이왕이면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한두 개만 구비해놓고 벅벅 발라도 예쁜 거이다 보니까
제품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추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 친구가 또 제품력에 대해서 되게 깐깐하게 보는 친구여가지고 또 이제 자기 마음에 든다고 무조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런 특징들이 있어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을 것 같고 이런 타입한테는 별로 추천은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되게 꼼꼼하게 분석해주는 친구여가지고 왜 뷰티 유튜버를 안 하냐고 제가 자꾸 물어보는데 부끄럽대요. 그러면 얼굴 노출을 안 하면 되지 않냐 했더니 그래도 부끄럽대요. 아무튼 기승전 부끄럽다 여가지고 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안 하고 있는 친구인데 아무튼 알짜배기 정보만 쏙쏙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되게 긴 일요일을 보냈었습니다. 되게 긴 하루였고 이제 틈틈이 문의 오는 거 답변을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안경을 실제로 씁니다, 여러분. 쩐유님의 그 오타쿠 반짝 비유적인 그 안경 말고 제가 실제로 지금도 안경을 쓰고 있거든요. 저는 원래 안경쟁이인데 아무래도 그 안경이 어울리는 분이 있고 안 어울리는 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고 사람마다 어울리는 안경이 다 다르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얇은 그러니까 존재감이 거의 없는 듯한 안경, 그리고 알이 좀 너무 크지 않은 안경 이런 게 어울리는데 그래도 그런 잘 어울리는 안경보다는 벗은 모습이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력 교정술을 하려고 미용 목적이죠. 미용 목적이고 일상생활이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조금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검사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력 교정술을 할 수 있는지 발음이 이상한데? 시력 교정술을 할 수 있는지 정밀 검사를 해보려고 안과 예약을 하고 갔었어요. 근데 그 예약을 하면서 전화로 이제 상담을 조금 해주시거든요. 이제 안내사항 같은 거 미리 말씀해주시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듣긴 들었어요. 홍채가 커지는 약을 홍채래. 동공이 커지는 약을 넣기 때문에 운전은 할 수 없고 하루 이틀 정도는 가까이 있는 물체가 보이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 초점이 안 맞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지를 하고 가기는 했는데 그날 이제 또 제가 코코블라우스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 뜨시면서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러고 문의가 왔는데 보니까 잘못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낸지 1년이 넘었는데 떠서 완성하신 분도 계시는데 사이즈가 다른 사이즈인가? 일단 오류는 그 작은 두 사이즈에 있었고 큰 사이즈엔 오류가 없기는 했어요. 제가 후기가 온 거는 큰 사이즈이기는 해가지고 그분은 뜨시는데 무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잘못 써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뜨신 분들이 문의를 안 주신 게 뜨다가 포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은 사진 그 작품 사진이 대표 사진이 표지에 있잖아요. 표지 사진을 이렇게 보고 알잘딱깔센으로 뜨신 건지 모르겠지만 1년 만에 문의가 와가지고 그것도 수정을 싹 하고 공지를 싹 돌리고 도안을 다시 재배포를 했습니다. 요즘에 도안 오류가 되게 많이 나고 있어가지고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가지고 너무 급하게 작업을 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음 거는 좀 천천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할 게 아닌가 봐요. 큰 교훈이 있었던 한 주였고요. 제가 그 에어 가디건을 내면서 이런 기본템, 회사에 입고 갈 수 있는 템을 많이 내달라는 요청이 좀 있었어요. 이런 거 너무 좋다고 이런 얇은 편물의 기본 디자인 많이 내달라고 요청을 주셨는데 사실은 제 에스테틱이라고 해야 되나? 제 미감에는
좀 유니크한 스타일을 제가 선호하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유니크한 아이템도 기본템에 받쳐 입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스타일의 기본템을 조금 더 내볼까 생각만 하고 있고 실행은 언제 할지 모르겠고요. 이제 슬슬 여름뜨개가 하고 싶은 시즌이어가지고 가을쯤에 다시 울실을 잡을 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는 해요. 이게 또 제가 미니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미니진 씨가 기획한 아이돌 그룹을 되게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그분이 영혼을 갈아서 키운 그룹이 있어요. 그게 딱 10년 전에 FX였고 10년이 지난 지금은 뉴진스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어떤 저는 아이돌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아이돌 문화를 좋아하는 거고 노래를 듣고 안무를 조금 알고 그냥 그 정도이고 어떤 그룹에 퐁당 빠진다 이런 거는 정말 없었는데 FX가 이렇게 유야무야 되고 난 뒤로는 그 어떤 그룹을 봐도 심장이 뛰지 않았거든요. 근데 뉴진스가 딱 나왔을 때 쟤네 누구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뉴진스도 되게 좋아하지만 사실상 좋아했던 거는 미니진이 아니었나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는데 미니진 씨가 정말 컨셉을 그거를 정말 잘하세요. 정반합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어텐션이 깨끗하고 순수한 느낌의 정이었다고 하면 ETA, 오마이 OMG 이런 거 냈을 때 스타일링이 이렇게 막 과하게 들어간 게 반이었던 것 같고 이번에 선공개곡으로 나온 버블검이 다시 합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그런 데에서 또 정반합은 진리구나 이런 이상한 교훈을 얻어가지고 저도 이제 저의 정은 유니크한 옷들이었죠. 그러고 반으로 기본 라인을 조금 내다가 합으로 오면 어떨까 하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할 때는 되게 신박하고 좋은 것 같았거든요. 근데 막상 입으로 뱉으니까 되게 어이가 없네? 약간 가짠네요. 제가 지금 뜨고 있는 작품은 에어 카디건을 제가 리뉴얼을 한 번 했는데 리뉴얼은 한 번이고 이제 오류를 수정한 게 한 번 해서 두 번의 수정이 있었던 건데 리뉴얼 전에 버전을 가지고 라운드넥으로 변형을 해보고 있는 작품이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도안을 쓸 수는 없지만 얘는 또 네크가 엄청 넓게 나올 거 아니에요? 또 새로운 느낌을 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킵고잉 하고 있는데 리뉴얼 버전 에어 가디건으로도 라운드 버전을 하나 뜰 생각이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마커를 리네아 전시에 가서 받아온 마커를 달고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제 허리 줄인 부분이고 요 코를 주운 부분 돌돌 말려 있는데 코를 주운 부분에도 이렇게 대롱대롱 달아놨거든요. 요게 단추구멍을 내는 간격마다 까먹을까봐 해놓은 건데 제가 V넥도 단추가 7개에서 8개 정도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이 라운드넥 버전에는 단추가 10개에서 11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제가 9개 표시를 해놨는데 저는 제 버튼 밴드를 뜰 때 특히 라운드넥에서 이제 보시면은 얘는 잠옷인데 그 버튼 밴드가 이렇게 쭉 있다가 마이크가 있어서 안 보이시겠네요. 오케이. 버튼 밴드가 쭉 이렇게 올라오고 이쪽에도 이렇게 밴드가 있잖아요. 요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저는 이제 이 버튼 밴드가 넥밴드 위로 올라온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걸 안 좋아하고 넥밴드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버튼밴드를 먼저 뜨고 있고 이 반대쪽까지 뜬 다음에 이 넥밴드를 뜨려고 하는데 요거는 지금 제 비유를 하자면 버튼밴드 말고 이 네크 쪽은 아이코드 마무리 비스무리하게 짤막하게 되어 있고 날아가고 있었네. 이렇게 짤막하게 되어 있고 저는 단추 하나를 잠글 정도의 두께를 하고 싶어가지고 마지막 단추는 이 넥밴드 쪽으로 가게 할 거거든요. 근데 이 넥밴드를 제외하고 버튼밴드 부분에서 벌써 이 마커를 9개를 썼습니다. 그래서 단추 10개를 써야 되는데 제가 집에 있는 단추들을 쫙 봤거든요. 근데 같은 종류로 셔츠 단추 사이즈로 가장 많이 있는 게 8개더라고요. 그래서 단추를 또 사고 싶지는 않은데 있는 단추를 좀 쓰고 싶은데 있는 단추가 부득이하게 없어가지고 10개가 새로 또 구매를 해야 되나? 잠깐만. 있나? 있나 한번 봐야겠어요. 제가 나무 단추를 작은 거를 사놨었거든요. 요게 몇 개나 되나? 많이 샀는데 꽤. 근데 사이즈가 안 맞으려나? 딱 10개 있네요? 어머! 이걸 쓰면 되나? 한번 지금 단추 구멍이 2개가 나왔는데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단추 구멍이 좀 작아가지고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안 맞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이거 15mm인가? 15mm인가 봐. 이게 한 10mm 정도가 맞는데 단추 새로 사야 되네요. 유감입니다. 단추를 새로 사야 합니다. 또 곧 있으면 완성을 할 것 같은데 단추 사는데 또 돈을 써야 되네요. 제가 요즘에 개업하겠다고 돈 들어갈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돈을 안 쓰고 싶은데 근데 또 개업 준비와 별개로 제가 요즘 물욕이 좀 터져가지고 뭘 계속 사고 있거든요. 이걸 보여드려야 되네. 여러분 제가 또 뭘 샀습니다. 뭘 샀냐면요. 그만 사야 되는데 루디아얀인가? 에일라 공방에서 글로우 레이스 팔던 거를 이렇게 이어받아서 파시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창고 정리 세일인가? 한 콘짜리를 이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시는 거예요. 사실 별로 저렴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니트 컨테이너를 이용하다 보니까 니트 컨테이너의 한 2배 정도 가격이긴 했거든요. 같은 용량 대비. 근데 제가 왕콘을 2콘을 샀습니다. 마이크 친 것 같은데? 제가 왕콘을 2콘을 샀습니다. 요거는 앙고라 혼합실이고요. 이렇게 서비스로 단추도 조금 보내주셨는데 요 단추를 쓸지 안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스티커가 너무 귀엽네요. 스티커를 근데 따로 떼서 쓸 수가 없네. 요런 가벼운 도금 단추를 보내주셨고 요 2개는 컬러가 너무 예쁜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요 2개를 같이 섞어서 떠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이거 한 가닥이랑 아마 두께가 비슷할 텐데 제가 지금
요게 레이스 두께 정도 되거든요. 레이스한 두께 정도. 살짝 감아서 보여드리면 이 정도 두께가 되는데, 초점이 맞나요? 이 정도 두께가 되는데, 이거 이 합을 잡고 3mm로 떠가지고 얇고 가볍지만 숭숭 뚫리진 않게 그렇게 뜨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3합 정도로 뜨면 4mm로 뜰 수 있을 것 같거든요. 4mm에서 4.5mm 정도로 3합을 잡고 뜨면은 이제 요거 3개, 그러니까 요거 3가닥, 그러고 요거 2가닥 1가닥, 요거 1가닥 2가닥, 그리고 요거 3가닥 이렇게 해가지고 그라데이션으로 니트를 뜨면 엄청 귀여울 것 같아요. 그라데이션 스트라이프 니트. 줄무늬 맞추는 거 귀찮으니까 단수를 정해가지고 레글런 스타일로 해서 뜨면 엄청 귀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고, 상상뜨개를 그만하고 실제로 좀 떠야겠습니다. 제가 상상뜨개를 하면서 실을 사는데 뜨개줄 때문에 상상뜨개를 실현을 못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엄청난 1kg 콘사를 오랜만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를 구매한 이유가 뭐냐? 얘가 원래 1kg짜리 콘사였는데 제가 이만큼 소진을 해보고 약간 1kg짜리 콘을 사는데 자신감이 붙었어요. 아, 저거 다 쓰지도 못할 거 사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꽤나 알차게 소요하길래 용감하게 샀습니다. 오늘 촬영이 끝나고 나면은 단추를 뭘 살지를 좀 봐야겠어요. 제가 단추를 어디서 구매하지? 바늘이야기에서 구매할까? 바늘이야기에서 자주 구매하긴 하거든요. 근데 단추만 사려고 택배를 시키는 거는 조금 아까운 것 같은데, 왔다 갔다 교통비 생각하면은 또이또이긴 해요. 배송비랑. 대신에 이제 직접 가면은 실물을 보고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해서 먼저 홈페이지로 조금 둘러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가보던가, 아니면은 앵콜스에도 단추가 꽤 있었거든요. 앵콜스는 제가 마을버스를 타고 갈 수 있었던 거리였던 것 같은데 그만큼 가깝기 때문에 앵콜스에 가서 살 생각도 조금 해봐야겠습니다. 앵콜스에 단추가 되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특히 작은 단추가. 앵콜스도 홈페이지에 단추가 있었던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뜨개 목표는 요 버튼밴드를 다 뜨는 겁니다. 한쪽 이렇게 삥 둘러서 말고 한쪽을 다 뜨는 게 목표고요. 그거는 거뜬히 다 뜰 수 있을 것 같고, 요거 다 뜬 다음에 실 끊고 반대편에서 또 코 주워서 버튼밴드 또 뜬 다음에 마지막에 버튼밴드 코수 몇 개, 이거 코 막지 않고 살려둔 다음에 지금 목 다는 코를 쭉 주워놨거든요. 반대쪽 버튼밴드도 뜬 다음에 실을 끊지 않고 그대로 더블 니팅으로 올려가지고 뜨려고 계획하고 있어서 반대쪽 버튼밴드를 오늘 안에 주워서 뜨는 걸 시작하는 것까지가 목표입니다. 저는 또 흐름이 끊기면 안 뜨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애매한 데에서 끊어줘야지 다 한 다음에 탁 손을 떼면 안 돼요.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F5를 하기 전에 굳이 새로운 거를 캐스톤을 해놓는 거거든요. 흐름이 끊기면 안 떠서. 지금 제 눈앞에 흐름 끊겨서 안 뜨고 있는 게
쇳물이 하나 보이는데 쟤는 푸르지도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어. 어떡하면 좋아? 여러분 벌써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4월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저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도안도 4월 안에 2개나 출시를 했고 도로주행도 해서 면허도 취득을 했고 나름대로 알찬 4월을 보낸 것 같은데요. 오늘이 4월의 마지막인 만큼 4월이 어땠나 한번 돌아보시면서 잘하신 게 있으면 스스로 칭찬도 좀 해주시고 아쉬운 점이 있으면 5월에 또 하면 되니까 5월을 향해 파이팅 하시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달에 이번 달에는 사무실을 열심히 알아봤고 다음 달에는 사무실을 얻어서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사무실이 100% 마음에 딱 들어맞지는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쏙 드는 데만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적당히 계약 최소 기간도 1년이고 하니까 1년 동안 저기에서 지내보면서 어떤지 한번 보고 다음에 옮길 계획이 있으면 옮기겠지만 우선은 한번 계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시력 교정술 정밀 검사를 받았잖아요. 그거를 하고 나면은 그래도 며칠은 쉬어야 되는데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대요. 그거를 듣고 좀 무섭긴 했는데 시력 교정술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스마일 라식 요새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라섹도 발전을 해서 투데이 라섹이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나온 지 좀 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고 렌즈 삽입술 이렇게 크게 3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제가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는 눈이 아니고 투데이 라섹만 가능한 눈이라고 합니다. 수술이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끼워 맞춰져서 다행히 수술이 가능한 그런 느낌이고 여기에서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았으면 수술을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마지막으로 그 수술을 한 다음에 이 각막이 혼탁해지는 유전자가 따로 있대요. 그래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 유전자 검사를 입안의 상피세포로 분석을 해서 하는데 그거는 이제 실험실에 의뢰를 해서 외부에서 분석을 해서 결과가 오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틀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그거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수술을 그래서 할지 말지가 되게 고민입니다. 어찌됐든 최소 3달 정도는 이 자외선과 블루라이트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경을 착용을 해야 되거든요. 선글라스든 그 차단 투명 안경이든 써야 돼가지고 안경을 당장 벗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지금은 안경을 썼다가 소프트 렌즈를 꼈다가 이렇게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데 교정술을 하고 나면 렌즈는 못 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좀 고민이 됩니다. 수술을 할지 말지. 근데 제가 일단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도 저의 결정에 큰 영향을 주잖아요. 제가 수술을 할 수 없는 유전자면은 저의 결정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거 검사 의뢰를 맡겨놨고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뒤에 오픈을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입주를 언제 해야 되나 그게 되게 고민입니다. 결과는 아마 내일쯤 올 것 같고요. 카톡으로 오면은 수술을 할 수 있는 거고 전화가 오면은 수술을 못 하는 거라고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저의 지난 일주일간의 근황 엑기스였고요. 그래도 막 중간중간에 할 말이 없어가지고 마가 뜰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다양한 얘기를 들려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얘기도 해야지.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옷은 새로 선물 받은 잠옷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코덕 친구 집에 갔을 때 선물 교환식을 했는데 그 친구도 잠옷을 준비하고 저도 잠옷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귀가해가지고 잠옷 이렇게 후루룩 갈아입고 사진 찍어 보내고 서로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랬는데 제가 요즘 그레이에 엄청 꽂혀 있거든요. 회색에 엄청 꽂혀 있어. 지금 딱 화면만 봐도 아시겠죠? 제가 원래는 유채색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컬러를 다양하게 쓰는 걸 엄청 좋아하고 무채색만으로 입는 건 좀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요즘 그레이에 너무 꽂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근데 제가 좀 여러 번 해가지고 친구가 그레이 니트로 된 잠옷을 준비를 해줬어요. 근데 엄청 보들보들하고 촉감도 좋고 요게 아무래도 느낌상 울은 안 들어간 것 같거든요. 합성 섬유로 된 것 같은데 그런 만큼 촉감이 되게 좋고 가공이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울은 잠옷으로 입기는 좀 자극감이 있잖아요. 아무리 부드럽다 해도. 그런데 이런 선물을 받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이제 저희도 알고 지낸 인연이 길어져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으니까 지금 한 15년 정도 알고 지낸 거거든요. 뭐 생일을 서로 챙긴 거는 더 짧은 기간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10년이 넘어가도록 서로의 생일을 챙기다 보면 이제 얘한테 도대체 뭘 줘야 되나 그 생일 선물에 대한 고민이 엄청 깊기 마련인데 뭐 화장품 같은 것도 너무 피부를 타거나 호불호를 타거나 하고 원래는 이제 가볍게 화장품을 많이 줬었는데 향수 같은 것도 호불호를 많이 타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좀 괜찮은 선물인 게 잠옷이더라고요. 잠옷 사실 저는 제 돈 주고는 안 사는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산 잠옷은 수면 잠옷이 원래는 유일했거든요. 근데 일본 갔다 와가지고 그 뒤에 꽃 그려져 있고 용 그려져 있고 호랑이 그려져 있는 그거는 뭔가 저항할 수 없는 매력에 이끌려서 직접 구매를 하기는 해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잠옷 중에 반 정도는 직접 구매한 거고 반 정도는 선물 받은 건데 이게 잠옷을 선물로 받는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기분이 좋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뭔가 잠옷 선물의 해로 잠옷을 선물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자랑하고 싶었는데 타이밍 찾다가 타이밍 못 찾고 까먹은 다음에 소개를 못 할 뻔했어.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진짜로 저의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일거수일투족 다 종알종알 알려드린 셈이고 저는 덕분에 즐거운 뜨개 시간 보내면서 버튼밴드를 꽤 많이 떴거든요. 단추 구멍도 하나 냈고 생각보다 진도가 많이 나갔는데 여러분들도 즐거운 뜨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 지난 영상에 제가 댓글을 많이 써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댓글을 써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즐거운 답변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그럼 안녕!